다시 킹스 리포트로 참여한 모든 성전 식구들 환영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티밀다 본부장님이 중국 천사장 붉은 용들과 태평양권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밀다입니다. 요새 한반도 정세가 여러분 너무나 걱정이 되시죠. 국내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대선 날짜가 확정되고 또 이제 보수층에서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후보로 생각되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한편에서는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그 합동 군사 훈련이 뭐 매년 있는 훈련이지만 또 현재 실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뭐 무자비한 공격을 하겠다. 뭐 사실 이건 북한의 그런 말은 뭐 시나리오가 있는 말이 아닙니까? 오히려 매년 뭐 불바다다, 무자비한 공격이다. 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봄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매년 듣고 있는 말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서울 불바다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죠. 올해는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틸러선 국무장관이 미국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 시간쯤이면은 일본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움직임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당선된 직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찾아왔고 또 취임을 하니까 아베 총리가 또 왔고 그리고 마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일본하고 한국을 방문했고 2월 달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방문하는 예정으로 떠난 것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틸러선 장관은 또 떠나면서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면은 뭔가 중국에 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났어요. 그건 어떤 카드를 틸러선 장관은 가지고 지금 일본,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니까 특히 일본의 재무장이 그리고 국방비 증액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발언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국방비를 GNP의 1% 이내로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이 1976년부터 계속 지켜온 방침입니다. 그때 미키 다케오 총리인가요? 그때 앞으로 일본의 국방비는
GNP의 국내 총생산의 1%를 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니까 또 언제든지 마음대로 또 철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지키다가 이제 아베는 더 이상 우리는 1%를 그 국방비 제한으로 삼지 않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의 해군, 뭐 이름은 그 해상 자위대이지만 사실상의 해군이죠. 해군이 이제 남중국해에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생각할 때 그것은 아마 중국에게 압력을 주고 또 틸러슨 장관에게 어떤 그런 카드를 쥐게 하는 그런 목적이 그 일본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일 것입니다. 그런 일본이 우리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 중국이 북한을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방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늘릴 것이다. 뭐 우리 해군도 뭐 남중국 해도 보낼 것이고 뭐 여러 군데 다 보낼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중국에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건 딜러서는 그러면 중국 이번에 중국에 가면은, 자, 당신들이 이제 북한을 놔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봤지 않느냐?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중국 북한 문제 해결할 거냐 말 거냐?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 대신 안 할 거면은 우리도 미국도 더 이상 일본을 억제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본을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전에 장제민 국가주석은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오히려 부추겼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 그것을 이제 가능하면은 북한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김정은이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해요. 뭐 김정남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로 아베 총리가 미국에 있을 때 또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중국에 반발도 하고, 오히려 뭐 일본을 일부러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결국에는 중국은 김정은을 안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은 그것은 뭐 분명히 괴뢰 정권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김일성 시대는 아니었어요. 김일성 시대는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었으니까 중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했어요. 소련이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괴뢰 정권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반도 통일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일본만 억제할 수 있으면은 한반도 통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통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되겠죠.
계속 미국과 그리고 남한에 있는 일본에 있는 미군과의 그 왕충지대로서 북한을 유지하고 싶다. 또 이제 미국에 있어서 문제를 계속 북한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면은 좋겠다. 그건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입장에 설 수 있으니까 중국의 입장이 이제 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입장만 되면은 그런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 통제를 안 받으면은 그건 안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국은 한국의 다음 정권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때 가봐서 봐야 되겠지만은 점점 한국의 운명이 한국 사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중국 불군용이 점점 세지고 있고 남한은 점점 좌파놈들에 팔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서운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와 정성과 그런 내용들로 써주 심각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